이제 2교시 한번 또 공부를 해봅시다. 제가 BCG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영향의 사람인가, 어떤 분류의 사람인가를 분명히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은 정말로 어떤 유형에 가까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스타형인가? 캐시마크, 아니면 캐시카운지, 도군지. 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잡 스펙트럼, 스펙 진단 평가하기. 잡 스펙트럼에서 자신의 스펙을 진단해보고 취업 전략을 재정비하죠. 여기 지금 나오죠?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자신의 스펙을 진단을 해보고 취업 전략을 한번 재정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을 좌우하는 첫 직장, 제대로 선택하라. 이게 참 힘들죠, 하기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첫 직장을 제대로 선택하라. 자, 평생 직장은 없어졌지만 첫 직장이 중요한 이유. 지금은 모든 회사가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요. 다니다 보면 중간에서 이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이래저래 일에서 회사에서 또 쫓겨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 직장에서 모든 것을 다 승부를 걸고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첫 직장에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잘 가지고 있다가 이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나는 오리형 인재인가, 독수리형 인재인가? 오리형 인재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불안으로 발만 동동 구르는 인재를 오리형 인재라고 그래요. 당장 이제 앞에가 급한 거예요. 내가 현실에 내가 이제 준비해야 되고, 당장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미래를 보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해서 정말로 진짜 대충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적성도 맞지도 않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런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첫 직장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리형 인재는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독수리형 인재. 보다 높이 떠서 멀리 내다보며 취업을 준비하는 인재. 세상이 내 뜻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다 내 맘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멀리 날아서, 높이 날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독수리형 인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다 내 맘 같이 그러겠죠. 뭐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안 따라주니까 힘든 거예요. 평생 직장도 사라진 세상이다. 게다가 100세 시대라 일할 시간은 줄어드는데 살아야 하는 시간은 길어졌다. 아무데나 붙자보자는 묻지마 취업을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긋날 확률이 크다.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생 직장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결론은 개인 사업을 하고 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평생 직장을 가지려면 그만큼 자본과 시장 조사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내 직장을 내가 내 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해볼 만한 거겠지만,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된다면 묻지마 취업을 하면 더더욱 힘든 여러분들의 삶이 아마 나올 거예요. 30년을 준비해서 내가 태어나서 30살 때까지 취업에 뛰어들어서 30년간 또 일을 하잖아요. 뭐 한 직장에서 일을 하든 여러 직장을 옮겨서 직장을 하든 간에, 그죠? 아무데나 붙자무자는 이런 취업을 하게 되면 더욱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준비했을 때 그 30년 동안 일할 직장을 정확하게 포지션을 가지고 직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일을 하고 30년 준비하고 30년 일하고 30년 앞으로 4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된다면 노년에는 굉장히 비참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잘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직장은 10년 후 내 인생의 미천. 이것도 아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첫 직장은 지금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라 10년 후 대박날 회사를 찾아야 한다. 참 쉽지 않은 거죠. 정말 그걸 찾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박날 회사를 어떻게 찾아요? 근데 미래를 보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회사에 적응을 잘한다면 뭐 불가능한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무언가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의 커리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비전과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낙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든 사업일지라도, 힘든 회사 생활일지라도 잘 견디고 그래야지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사람이 싫다, 그래 금방 때려치고, 일이 힘들다 금방 때려치면 결코 좋은 회사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그래요. 일이 재밌으면 괜찮아요. 돈은 둘째치고 일이 재밌고 내 적성에 맞으면 그 회사를 떠나고 싶진 않겠죠. 근데 뭔가 단기간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미래는 참 불투명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희망을 갖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상 누가 욕할 사람도 없어요. 자, LG 패션 9번 걸 회장 잘 아시죠? 이 사람 지금 아마 회장님 되셨을 거예요. 10년 후 내 인생의 미천. 사람이 직업 선택 세 가지 기준이 뭐였냐면, 산업의 미래가 희망이 있느냐, 그다음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지를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야 되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500만 원, 1000만 원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연봉이 작아요. 그래서 좀 더 연봉이 많은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거기도 사실상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회사의 가치가 얼마큼 있는지. 물론 뭐 대기업들 들어가면 좋죠. 대기업 들어가서 하면 되고, 공무원이 더 좋죠. 하면 그런 것보다 돈에 휘둘리지 말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 그다음 산업의 미래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제일 잘 알고 있는 예전에 보잘것없는 작은 회사였지만 최근 10년간 엄청난 변화의 성장을 거듭한 회사는 어디일까? 바로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톡, 다음 이런 온라인상의 어떤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회사에 들어가려면 정말 엄청난 스펙과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불과 스마트폰이 나온 게 한 15년 됐나요? 15년? 그 사이에 회사들이, 이런 온라인 회사들이 엄청나게 성장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의 직장이라고 그러죠. 네이버 같은데. 삼성도 꿈의 직장인데 오래 가지 못해요. 다들. 근데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 간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좀 더 미래를 위해서 내가 그 시간 안에 그 회사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더 준비를 해서 또 다른 자기의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회사를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이 첫 직장 10년이에요. 이제까지 30년까지 잘 버텨왔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해 위기를 맞는 회사도 있어요. 웅진이나 뭐 동양, STX 같은 회사, 이 선박 회사죠. 이런 회사가 그 예예요. 지금 선박 회사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본인에 대한 시간을 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 어디든 들어가 보자는 생각보다 내 미래를 담보해 줄 직장이 어디인지 신중하게 고민해 보자. 내 미래를 담보해 줄 직장이 어디인지 신중히 한번 고민해 보자. 독수령 인재처럼 보다 높이, 보다 멀리 다보려면 산업의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그래서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의 중요성을 자꾸 외치는 것이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걸 배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안정된 그 음악 생활,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미래에 대한 어떤 신중한 본인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짧은 직장 생활이지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큰 약이 됐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었어요. 직장 상사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또 후배와의 관계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그 모체 자체가 서로 개성이 있고 서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고 어떤 장단에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들의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학교와 동료들 간의 그런 관계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걸 이겨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자, 독수리형 인재처럼 보다 멀리 다보려는 산업의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그래서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의 중요성을 자꾸 외치는 것이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뭐 카페도 있고 뭐 PC방 여러분들이 하는 뭐 마트, 마켓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그 아르바이트 할 때마다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장사가 잘 되네 이렇게 해서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분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창업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 간에도 관계가 되게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회의 구조보다 가족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의 극복은 결론은 희생이에요. 희생. 스스로 뭔가 더 희생하고 스스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스스로 가족 속에 뭔가 이렇게 좀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결론은 뭐 그런 거예요. 뭐 분석하고 준비해서 공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의 성공한 인생을 담보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주먹구구식에 대한 취업을 예전엔 많이 했어요. 사실 뭐 어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진짜 줄 잘 서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고 또 스카우트 많이 받아서 들어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 자신과에 대한 스펙 싸움을 해서 성공하고 그 시장에 들어가서 얼마큼 내 자신에게 엄청난 그런 것들을 데미지를 만들어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950년대에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직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사회가 다 파헤쳐지고 없어졌으니까 뭔가 다 재건하고 새롭게 만드는 회사들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고 부딪히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성장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고생하고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은 전혀 물론 판이하게 세상적인 것들은 다르지만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그 선배들의 수고와 인내가 고생한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직장을 원할지 지금 우리 실용음악 학생들은 대부분 음악 계열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레슨을 한다거나 뭐 근데 내가 철저하게 강의 준비를 하지 않고 내가 철저하게 남을 가리킬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그것마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레슨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뭐 정말로 음악성이 뛰어나서 강사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보컬을 지도하고 싶은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기려면 물론은 자기 스스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 학생에 대한 진행 방향과 진행 성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학생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수업의 준비를 하면 질적으로 수업의 질이 향상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꿈들을 잘 펼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취업지도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다 썼는데 자기소개서를 정말로 심도 있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준비 없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